참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셰익스피어. 여섯 번째 질문 4. 잘 싸우는 것이 꼭 나쁘지 않은 이유. 어떤 사람은 갈등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는 사회적으로 금기시한다. 갈등이 건강한 관계와 무관하다는 가정은 사랑은 미움의 반대라는 관념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그러나 감정적 친밀감은 사랑과 미움의 느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과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의 느낌, 동의와 이견의 느낌을 포함한다. 갈등이 없다는 것이 최상의 결혼을 위해 좋은 징조는 아니다. 갈등을 결혼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부부는 창조적으로 서로에게 도전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는 셈이다. 해소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갈등은 결혼의 열정과 친밀감, 헌신을 갉아먹는 암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무것도 문제시지 않는 부부는 그들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분노 대체물을 선택한다. 즉 과식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신체적 질병을 앓는다. 이런 대체물들이 분노를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관계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명력을 상실한 결혼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대부분의 부부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친밀감뿐이다. 여러 해 동안 분노를 억제해온 싸우지 않는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저녁 시간의 대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남편: 여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아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신은 어쨌어요? 남편: 늘 그런 것처럼 별일 없었어요. 아내: 이따가 뭐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요? 남편: 글쎄, 모르겠는데요. 저녁 내내 의미 있는 대화는 더 이상 오가지 않는다. 두 사람은 그들의 분노를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가 그들의 관계에게 생명력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것을 마대자루에 집어넣음으로 갈등을 송두리째 회피한다. 불만거리를 담는 상상 속의 마대자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거워질 뿐이다. 그리고 부부간의 불평이 오랜 시간 쌓인 채 조용히 마대자루 속에서 숨을 쉬다 보면 터질 때에는 무서운 이력으로 나타난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부부간의 갈등은 꼭 필요한 도전으로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갈등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된다. 저명한 결혼 상담자인 데이비드와 베라 메이슨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날 3가지의 원자재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첫 번째 원자재는 당신이 공유하는 것, 서로 좋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이다. 세 번째는 전혀 보완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갈등을 야기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부부는
상호 보완적이지 않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당신과 배우자가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갈등은 서로 가까워짐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담하면서 많은 부부들에게 말한 것처럼 갈등은 당신의 친밀감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이다. 그러나 당신이 공정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의 결혼은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